이 아프간 보안군이 손을 내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7월 초부터. 교전도 제대로 안 하고. 다 매수돼 있는 거죠. 마약 돈으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잠깐 건너뛰었는데요. 이 아프간 이 탈레반의 그 돈주머니가 어딨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가 아편, 또 하나가 대마초, 나머지 세 번째가 있습니다. 국경지대를 다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프간은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랑 접해질 않았었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물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뭐 내복도 들어올 거고 별거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육로로 들어와요. 육로로 들어올 때 저 국경지역에서 세금을 매겨요. 국경에 그 해외 육로 포인트 누가 갖고 있냐? 전부 100% 탈레반이 갖고 있습니다. 아프간이. 100% 탈레반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탈레반이 관세 이게 보통 한 지역의 체크포인트에서요 1년에 몇 천억씩 들어와요. 관세로만. 그러면 관세 그다음에 저기 탈레반이 관세 들어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편에서 들어오죠. 대마에서 들어오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싸우냐고요. 싸울 길 없습니다. 싸울 길 없어요. 자, 그러면 미국은 질서정연한 퇴각을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군대부터 훅 빼니까 탈레반 입장에서는 야, 쟤들이 왜 갑자기 군대만 확 빼냐? 오케이, 내가 중국 가서 만나보고 중국에서 생필품 다 들어오니까 풀 세트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 우리 고립시키지 않겠다라고 오케이만 받으면 일 저지르겠다. 그래서 중국 가서 사인 받고 와서 일 저지른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이렇게 나란히 서서 사진 찍고 왕이랑 이 마라다, 압둘 가니 마라다라고 탈레반 왕초랑 살벌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이 세상 일이라는 건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리스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질까? 저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소련이 망한 1990년경부터 트럼프 등장 때까지는 그냥 묻지마 친중이었다고 봅니다. 묻지마 친중. 이거는 2013년 힐러리의 골드만삭스 연설에서도 드러나요. 그 연설을 쭉 읽어보면 중국 안에서 제일 골 아픈 애들은 인민해방군인데 인민해방군을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밖에 없다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파트너다 얘가 미국은. 골드만삭스 연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 문맥 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자기들은 그러니까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 한반도가 통일되면 대한민국 주도 통일이고 그렇게 되면 너무 강한 나라가 등장한다. 자기들은 지금 분단 구조를 선호한다. 그리고 지금 북의 핵과 미사일은 인민해방군이 북을 도와준 거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을 제어하면 되는데 그거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컨트롤하면 제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2013년 골드만삭스에서의 힐러리 연설의 핵심입니다. 즉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이제 미국과 서방의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고 자기들이 이제 전 세계를 조물락조물락 해야 되는 그런 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자들이 왜 소련이 망한 다음에 고개를 확 들고 나왔냐. 이게 이제 거대 자본, 거대 기업, 거대 언론, 다국적이에요. 전부 멀티내셔널들인데 왜 머리를 확 들고 올라왔냐. 이게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는 살떨리는 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과 서방 국가를 약화시킨다는 생각을 못하죠. 그거 약화시켰다가는 소련이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소련 망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숨어 있었다고 이 자들이. 그러다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지들 세상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머리 확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서 지들 세상 만드는 과정에서 야 중국을 세계 제조업 1번지로 키워. 그걸 같이 전략을 쓴 거예요. 친중을 중국 키워주기 전략을 쓴 거예요. 자, 근데 이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지경까지 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야, 서방 주권 국가 이거 약화시키면 중국이 먹는 세상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해 다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전에는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면 자기들이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권 국가를 끌어내리고 약화시키니까 중국이 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중국을 공격하게 된다고요. 이게 주권국가를 특별히 강화하려고 노력은 안 해도 반중 노선을 가지게 돼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의외로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는요, 2019년부터 3번에 걸쳐 가지고 중국이 인류 최대의 적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8월 13일 조지 소로스 같이 이제 그 정보가 좋은 자는 8월 13일이면 이미 아프간 넘어가고 있다, 초측이 들어가고 있다 아는 거예요. 이 원고 자체는 8월 10일경이나 뭐 이렇게 쓰였을 텐데 7월 초부터 아프간 철군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8월 10일경이면 이제 아프간 넘어간다라고 보는 상태에서 완성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넘긴 원고입니다. 시진핑은 세계 개방사회에 대한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시진핑은 대여섯 가지의 심각한 내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은 생각과 행동이 모순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진핑은 중국을 슈퍼파워로 만들겠다라는 선언과 중국을 다스리는 방식이 모순되는 사람입니다. 중국 내부의 모순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의 핵심에는 체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정치 체제임에 반해 시진핑의 중국은 모택동이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를 만들어냈다라고 믿습니다. 시진핑은 이 믿음을 사람을 일당 독재 국가에 종속시키는 폐쇄된 전체주의 체제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거의 백모랑 같은 얘기예요. 이 점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방 주권국가 체제를 강화할 거냐라는 문제, 중국을 키워줄 거냐, 중국을 반대할 거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들의 두길보기, 이 셋이 어울려져 있는 거죠. 게임이 중국, 그 다음에 보스, 가치지향 주권국가 강화 노선, 중국 공산당의 노선, 그 다음에 이 글로벌리스트의 노선, 이 셋이 삼각게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상황이. 다시 이제 아프간의 역사를, 슬픈 역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인가와 업보의 사슬이에요. 미국이 인도차이나에서 패배를 하죠. 미국이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았다가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친소 정부에 대해서 게릴라 전쟁을 시작하니까 얘들 키워서 저 친소 체제 무너뜨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키웁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이때부터 마약 재배가 본격화됩니다. 미 CIA가 이거 키운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아프간에서 비참하게 패퇴합니다. 그 결과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을 하죠. 그리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세계 최대의 마약 국가로 만듭니다. 이미 그때 그렇게 됩니다. 탈레반의 아프간이 세계 최대의 마약 국가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미국의 네오콘들이 얼마나 넋 빠진 인간들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만 해도 이게 그런 문제였는지 몰랐어요. 마약 국가에다가, 무슬림 마약 국가에다가 그거를 정상적 현대 국가로 바꿀 수 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서. 이게 네오콘이에요. 그걸 그리고 뒤에서 박수치고 밀어준 게 민주당이고. 이런 정신병자들이라고 이게. 자, 그 상태에서 탈레반이 알카에다를 보호하기 시작하죠. 90년대. 알카에다가 간땡이가 부어갖고 9.11 테러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프간을 평정을 하죠. 거기까지 맞다고 봐요. 주기적 평정을 해야 돼. 주기적 쥐어 패고 빠져나오고, 쥐어 패고 빠져나오고, 이걸 해야 되는데 미국이 무슨 짓을 했냐. 미국이 아프간에서 현대국가 건설을 하겠다는 망상을 한 거예요. 네오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마약 재배단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걸 상대로 정상적인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주민의 입장에서는 탈레반이 들어오면 마음 놓고 마약 농사를 짓는데 저 잘난 척하는 미국 애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어서 먹고 사는 마약 농사를 못 짓게 하네. 누구 편을 들겠어요? 결국 미국이 아프간에서 이슬람 마약 테러리즘의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진행이 되니까 트럼프가 아프간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간 포기를. 전 거기까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주도 면밀하게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다 이렇게 해서 그 관현악부가 관악부가 돌아가고 현악부가 돌아가고 뭐 타악부가 돌아가고 짠짠짠 해가지고 이게 쫙 돼야 되는데 그냥 닥치고 철수. 아무 준비 안 하고 바이든이.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완전히 이제 개굴욕 당하게 생긴 거예요. 마치 1975년 사이공처럼 혹은 1979년 테헤란처럼 다 이제 인질 잡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저거. 거기에 준하는 사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년을 미국과 협력해온 현지인들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이런 거를 보면 압니다. 이게 이 탈레반의 문역과 비슷해 가지고요. 아프간에 있는 모든 유적을 다 부셨어요. 이 탈레반이 이제 지배한 지가 이제 권력을 잡은 게 한 몇 년 되거든요. 탈레반 권력이 횡행할 때 아프간 박물관 직원들이 이 박테리아에서 출토된 이 주로 불교 소재를 가진 이 세계적 수준의 금세공품들을 박스에 담아서 그 감췄어요. 지하에. 그 2002년인가 탈레반 무너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꺼낸 거예요. 이게 아프가니스탄 골드라 그래가지고 전세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이거 아프가니스탄 골드. 자,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프가니스탄 골드예요. 아까 보셨던 이런 거. 또 보자면은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그 불교 소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이제 그 물고기 타고 날아가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금관 같은 거. 얼마나 이게 박테리아거든요. 그 서남아시아의 그 불교 왕국. 뭐 휘황찬란하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말하자면은 전부 탈레반에서 파괴될 것 같으니까 직원들이 숨겼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레반이 패퇴된 다음에 이걸 꺼내서 세계 전시도 나가고 그래서 칭찬받고 그랬어요. 자, 이 직원들 총살 안 당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아프간에서 한두 명이겠냐고요. 20년을 미국이 자꾸 흔들었는데 당연히 이제 세상 바뀐다고 생각하고 좋은 의미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여학교 다니는 여자 학생들, 탈레반은 여자 가르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여학교 다닌다고 잡아다 코 잘랐잖아요. 여자애를, 10대 애를.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저는 100만, 50만 된다고 본다고요. 이 사람들을 전부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어떻게 손 써볼 방법도 없이.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고요. 첫 단추부터 이건 잘못 낀 단추예요. 상대방이 세계 최강의 마약 테러리스트 집단이거든요.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아편을 기르게 하고 대마를 기르게 하고 무슬림 근본주의자라는 것들이 아편과 대마를 기르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지배하는 곳에서. 그래서 전 세계 아편의 75%, 전 세계 최강의 대마 생산국이에요. 따라서 이런 데서는 미국이 아무리 저걸 해도 저걸 못한단 말이죠. 현대국가, 정상적 현대국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주기적으로 가서 주어 패고 나오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거기서 현대국가 만든다고 20년 동안 까불다가 발 뺄 때는 저렇게 닥치고 철수하는 바람에 어떻게 수습해 볼 방법이 없이 우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는 바이든의 개구력이고요. 바이든의 개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는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요. 질서정연한 퇴각이 있었어야 돼요. 퇴각하긴 해야 돼요. 철수하긴 해야 돼요. 질서정연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승승장구 세계 최강의 이슬람, 하필이면 이슬람 마약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울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